면역력 떨어지면 대부분 영양제부터 챙기시죠. 저도 예전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면역과 노후 건강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계속 아픈 분들, 감기 오래 가는 분들, 회복이 느린 분들, 이분들 공통점은 영양제가 아니라 체온이었습니다. 면역은 약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들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갑고 목과 어깨가 늘 굳어 있고 조금만 피곤해도 금세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체온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중년과 노인분들을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체온이 높은 분들은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반면 체온이 낮은 분들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넘어가고 한번 아프면 회복 기간이 길어져요. 가장 충격적인 건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 세포의 활동이 30%나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NK 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의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온이 낮으면 이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더 심각한 건 혈액순환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감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경찰차가 도로 정체 때문에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과 같아요.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둔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장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7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곳이 차가우면 전체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불안정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수면 중에는 면역 세포들이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잠이 얕으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순환, 소화, 수면이 모두 무너지고 결국 몸 전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건 되돌릴 수 있어요. 체온만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온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제 누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67세 김순옥 님 얘기부터 들려드릴까? 이분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김순옥 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5세 넘어서면서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너무 뻣뻣해서 물컵도 제대로 못 잡겠고 발가락 끝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해요. 그래서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감기였어요. 한 번 걸리면 2달씩 걸고 기침은 밤새 나와서 잠도 못 자고 가족들도 다 잠 못 자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하고 영양제도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무서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셨다고 해요. 제가 김순옥님 손을 만져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바닥이 얼음장 같더라고요. 체온을 재보니까 35.8도밖에 안 나왔어요. 정상 체온보다 거의 1도 가까이 낮은 거죠. 이 정도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순옥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하루에 한 번은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족욕하기였어요. 거창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따뜻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감기에 안 걸렸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두세 번은 감기 걸렸을 시기인데 말이죠. 체온도 36.4도까지 올라왔고요. 또 다른 분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철 님인데 이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유독 피로가 심하셨어요. 오전에 조금만 활동해도 오후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고 하더군요. 박영철 님은 특히 어깨와 목 부분이 늘 차가웠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계셨는데 그게 피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목과 어깨가 차가우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뇌가 제대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제가 박영철 님께는 목과 어깨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15분씩 올려놓기, 그리고 어깨 돌리기 운동을 천천히 하기였죠.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3주 뒤에 연락이 왔는데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에 가족들과 대화할 여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체온을 재보니까 목과 어깨 부분이 확실히 따뜻해져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체온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추위를 많이 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추위를 타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우면 잠도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러면 또 체력이 떨어져서 체온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체온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해지고, 잠도 깊어지고, 피로도 덜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거든요. 오늘 미루면 내년에는 더 심해져 있을 거고, 내년에 미루면 후년에는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손발이 늘 차갑거나, 감기가 한번 걸리면 오래 가거나, 오후만 되면 피곤해지거나요? 이 모든 게 다 체온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온이 면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체온 관리 방법으로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이제부터 왜 체온이 면역의 핵심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체온이 면역을 좌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과 면역 세포 활동 속도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체온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체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면역 세포의 활동성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정상 체온일 때 1시간이면 처리할 일을 체온이 낮으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 세포들이 느릿느릿 대응하니까 바이러스가 더 오래 버티고 결국 감기가 오래 가는 거죠. 실제 사례로 69세 김정호 님이 계세요. 이분은 평소 체온이 35.9도 정도였는데 감기 한 번 걸리면 거의 한 달 반씩 끓었어요. 그런데 체온 관리를 시작해서 36.5도까지 올린 다음부터는 감기 걸려도 일주일이면 완전히 낫더라고요. 회복 기간이 절반도 안 걸리게 된 거죠.
체온을 올리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체온을 체크해 보세요. 디지털 체온계로 겨드랑이에서 재면 되는데 35도대가 나오면 위험 신호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건 갑자기 무리해서 체온을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감기나 몸살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체온부터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NK 세포 활동 저하 문제입니다. NK 세포라는 건 내처럴 킬러 세포의 줄임말인데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예요. 그런데 이 NK 세포가 체온에 엄청 민감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의 NK 세포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반대로 체온이 적절히 상승했을 때는 NK 세포 활동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몸이 따뜻한 사람들이 암 예방에도 유리하고 각종 감염에도 강한 이유예요. 72세 박영선 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평소에 손발이 늘 차갑고 특히 겨울에는 발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죠. NK 세포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활동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손발 온도 관리에 집중했어요. 매일 목 뒤와 어깨 부분을 20분씩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3개월 뒤에는 NK 세포 활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본인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혹시 손발이 늘 차가운 편이신가요? 특히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시린가요? 그렇다면 NK 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과 면역의 연결고리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해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필요한 곳에 빨리 도착하지 못해요. 마치 길이 막혀서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혈류량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혈류량이 늘어나면 면역세포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영양분과 산소 공급도 원활해져요. 75세 이명수 님이 좋은 예시예요. 이분은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하체가 늘 차갑고 붓기까지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간단한 발목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놀랍게 개선됐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는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하셨더니 다리 냉증이 확실히 완화됐어요. 발목 까딱 운동을 하루 1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단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체가 특히 차가우시지 않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소화력과 면역의 연결입니다. 소화기관도 따뜻해야 제대로 움직여요. 위장이 차가우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지죠. 또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어요. 장이 차가우면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소화기관의 온도와 면역 기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68세 최순자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였어요. 따뜻한 물이 위장을 깨우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요. 최순자님은 이 습관을 3주간 지키셨는데 아침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단 차가운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특히 식사 전후에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소화기관이 차가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5번째는 수면과 체온의 관계입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체온이 가장 낮아져요. 그런데 평소 체온이 낮으면 이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서울수면센터에서 진행한 수면 연구를 보면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0% 더 길었다고 나와 있어요.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도 재생되거든요. 70세 정태식님은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못 취하셨어요. 새벽 2시, 4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잠들기 전 족욕을 권해드렸어요.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는 거죠. 족욕을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 조절이 원활해져요. 정태식님은 족욕 습관을 시작한 뒤로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물이 미지근하면 안 되고 적당히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6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체온의 관계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면역 기능이 억제돼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체온을 적절히 관리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정상화됩니다. 74세 장미영님은 평소 신경이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잠도 얕고 짜증도 자주 나셨죠. 체온을 재보니 계속 35도 되었어요. 몸이 차가우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그게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체온 관리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해요. 체온과 정신 건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체온 관리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80세가 넘어도 체온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50대 못지않게 좋아요. 반대로 50대라도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제 체온을 올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후 면역을 살리는 체온 관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목 뒤 온도 관리입니다. 목 뒤에는 대추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체온 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15분만 올려놓아도 체온이 0.5도는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건 수건의 온도인데 손으로 만져서 뜨겁다고 느낄 정도여야 해요. 미지근하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수건 사이에 얇은 천을 한 겹 더 깔아주시는 게 안전해요. 무리한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더 좋아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목 뒤만 따뜻하게 해줘도 어깨 결림까지 같이 풀려요. 두 번째는 하체 펌프 운동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펌프 역할을 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앉아서 하는 발목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리듯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서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하체 온도가 떨어져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지내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의 온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마시는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는 체온을 올릴 수 없어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을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 번째 물이 특히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이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위장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촉진시키죠. 미지근한 물로는 효과가 약해요.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는 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마시는 물의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계실 거예요. 네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자세가 나쁘면 체온을 빼앗겨요. 특히 등이 굽어 있으면 가슴이 압박되어서 폐활량이 줄어들고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말초까지 따뜻한 피가 잘 안 가거든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자세를 교정할 수 있어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벽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면 어깨와 가슴이 펴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도 자세가 많이 달라져요.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등이 굽어 있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족욕과 반신욕 활용법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예요. 그런데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족욕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체온 관리법이에요. 대야에 40도 정도의 물을 받고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족욕하면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족욕이 어려우면 반신욕도 좋아요. 욕조에 배꼽 정도까지 따뜻한 물을 받고 20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돼요. 단, 물이 미지근하면 소용없어요. 몸에서 땀이 조금 날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호흡과 체온의 관계입니다. 얕은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세포 대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체온도 함께 떨어지죠.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 운동으로 내장 기관이 마사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뱉어요. 이렇게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때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옷차림과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옷을 두껍게 입으면 체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옷은 체온을 보존하는 거지 체온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체온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에 가깝게 지나가서 열 손실이 큰 부위거든요. 목도리나 손목 워머, 두꺼운 양말을 활용하세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게 하면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가요. 실내가 따뜻하다고 해서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덟 번째는 수면 환경 조절입니다. 잠잘 때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하세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계속 켜놓으면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잠들기 전에 미리 침구를 따뜻하게 한 다음 끄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체온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차가워져서 면역 시스템이 잠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체온 관리만 제대로 해도 젊었을 때 못지않은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체온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체온 1도가 면역력 30%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체온이 35도대이면 면역 세포들이 거의 반 정도밖에 일하지 않아요. 반대로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하면 면역 세포들이 최고 성능으로 활동해요. 체온이 무너지면 감기, 염증, 피로, 수면 장애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체온이 살아나면 몸은 다시 젊었을 때의 회복 속도를 되찾아요. 이게 바로 체온 관리의 놀라운 힘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끓여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 말고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로 드시고요. 이게 바로 체온 관리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오늘 잠들기 전에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15분간 올려놓으세요.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휴대폰 보면서 하셔도 돼요. 15분이 길다고 느끼시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내일 아침부터 체온을 재보세요. 디지털 체온계로 겨드랑이에서 재면 되는데 며칠 재보시면 본인의 평균 체온을 알 수 있어요. 35도대가 나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 36도 초반이면 관리가 필요해요. 36.5도 이상이면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손발 냉증인지 소화 불량인지 수면 장애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피로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